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로컬 첫 소식입니다. 미션 아간페는 어제 다운타운에 소재한 애틀랜타 유니언 미션 센터에서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는 다가오는 추위에 어려운 홈리스들을 위한 총 550벌의 겨울 점퍼를 준비해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미션 아가페는 어제 다운타운에 소재한 애틀랜타 유니언 미션 센터에서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는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 추위에 떠는 홈리스들을 위해 식사 대접과 총 550벌 중에서 300벌의 겨울 점퍼를 준비해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미션 아가페는 순수 비영리 한인단체로서 8년간 애틀랜타의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매년 교도소 방문을 통해 소외된 주민들에게 우리 한인들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4시 30분부터 진행된 개막식에서 미션 아가페 제임스송 대표는 애틀랜타 유니언 미션 센터의 홈리스들에게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을 향해 나가면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많은 봉사자들이 오늘서 에그로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축제의 마당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봉사받는 노숙자 형제들이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는데 같이 어느 땐가 같이 모여서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 봉사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미래도 이렇게 와주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 한인 차세대 연주자들로 구성된 호프 존스크릭 오케스트라의 여러 곡의 연주가 펼쳐지자 애틀랜타 미션에 모인 노숙자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매우 흐뭇하게 달궈진 현장의 공연에 이어지면서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식판에 가지런히 담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테이블까지 서빙을 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가한 봉사자들은 6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식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여러 차례 나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둘루스에 사는 김양희 씨는 매번 봉사자로 참가하면서 조그만 힘으로 남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하며 베풀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제 저희들의 조그만 힘으로 여럿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는 거 베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저희들보다는 참 좋은 저희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고 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또한 바깥 추위에 떨고 있을 노숙자들을 위해 몇몇 봉사자들은 직접 코카콜라 건너편 공원으로 찾아가 점퍼와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봉사자들은 직접 옷을 입혀주면서 해피 땡스기빙 데이라며 환한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참가한 미션 아가페의 추수감사절 맞이 행사는 따스한 사랑을 받은 홈리스들과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함께하며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델타 항공이 오는 12월 1일부터 쿠바 하바나행 항공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쿠바 항공편 운항은 그동안 다른 국가를 경유해 쿠바를 방문해온 여행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델타 항공이 이번 주 목요일인 12월 1일부터 애틀랜타를 비롯한 마이애미와 뉴욕에서 쿠바, 하바나행 직항 항공편을 취항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올해 초 맺은 미국-쿠바 협정을 통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쿠바 간 직행 항공편 운항이 가능해졌고 지난 8월 미국 교통부는 델타 등 총 8개 항공사들의 미국발 하바나행 항공편 운항을 승인했었습니다. 다만 쿠바를 여행하는 미국인들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실이 규정하는 12개 범주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델타 항공의 쿠바행 정기편 운행은 1961년이 마지막이었으며 몇 년 전 쿠바행 전세기를 운행하기도 했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2012년도에 중단됐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이 쿠바 여행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델타 항공과 다른 항공사들의 쿠바행 항공편 운항은 쿠바 방문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내달 첫 번째 주말부터 애틀란타 한인단체들의 연말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6년의 마지막 달을 맞아 각 단체는 송년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2017년 새해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2016년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이 이번 주에 시작되면서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한인단체들이 송년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합니다. 식품협회, 뷰티협회는 매년 송년회 자리에서 차세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식품협회는 12월 11일에, 뷰티협회는 18일에, 장소는 두 협회 모두 동일 장소인 한인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방문간호 전문업체인 조이너스케어는 회사 내의 간병인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 감사하는 뜻으로 직원 감사의 날 행사를 오는 3일 저녁 실시합니다. 뷰티협회, 골프협회, 주류협회, ROTC 문매, 그리고 애틀란타 한인회에서는 송년회 행사에서 정기총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대학교 동문회들이 연말을 맞아 송년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12월 4일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서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공이 송년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한편 다른 협회 단체들은 아직 규모에 맞는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 아직 미정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외 자세한 한인 단체 행사 정보는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RK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 달이 넘게 강우량이 없었던 애틀란타 지역에 이번 주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써 극심한 가뭄을 앓던 조지아주의 가뭄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일요일을 기준으로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무려 41일 동안 강우량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평년 누적 강우량에 비하면 올해는 13인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알라투나 호수나 레이크 레니어 등 주변 호수에서도 수심이 7.5피트 내지 11.5피트가량 낮아졌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졌던 주말이 지나가면서 다행히도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제 화요일에나 비가 오기 시작하겠지만 그 전까지 구름은 계속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비가 오기 시작하는 화요일부터 주 후반까지도 비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극심한 가뭄을 앓던 조지아주의 가뭄이 다소 해갈되고 산불 진압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구름이 다소 끼고 기온은 60도대 후반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가 진 후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지난 23일 크레디트 스위스는 발간한 14세계 부보고서에서 올해 기준 세계 1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약 3,3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0.7%에 불과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2000년 이후 155% 폭증한 수치로 전 세계 부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0.7%에 불과한 자산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1억 7,200만 원 이상 백만장자들이 전체 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자산이 1만 달러 이하인 이들은 35억 4,600만 명으로 전체의 7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자산 100만 달러 이상 백만장자가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나 67만 9천 명으로 나타나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10만 달러 이상 자산 가수는 1,397만 6천 명으로 세계 인구의 3.5%를 차지해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후 8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천만 달러 이상 최고 부자 수는 2,500명으로 전년 대비 200명 늘어나 세계 14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의 부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100만 장자 수 증가폭은 엔화 강세에 기반한 일본이 73만 8천 명으로 가장 컸고 미국이 28만 3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른 파운드화 약세로 가계 자산이 1조 5천억 달러 줄어들었고 100만 장자 수도 40만 6천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ARK 뉴스 김연결입니다. 지난 주말 조지아텍과 UGA의 풋볼 경기로 애덴즈 주변에 교통체증 및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해 총격 싸움으로 이어져 한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그 외 단신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조지아텍과 UGA의 풋볼 경기로 월튼 카운티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애틴즈 경기장 주변 138번 하이웨이에서 차가 심하게 밀리는 가운데 운전자들 간의 다툼이 총격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채널2 뉴스에 따르면 차선이 줄어드는 지점에서 트럭과 승용차에 탑승한 운전자들 간의 주먹 싸움이 일어났고 이후 한 명이 차 안에서 총기를 꺼내 다른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디캡 카운티 한 주택에서 시체로 발견된 자미카 프라이스의 살인범으로 그녀의 전 남편인 39살 올랜도 프라이스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채널2 뉴스가 전했습니다. 숨진 자미카 프라이스는 로즈웰에서 거주해왔으며 지난 수요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었습니다. 그녀의 가까운 지인은 채널2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미카 프라이스가 그동안 폭력적인 결혼 생활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아이 둘을 데리고 남편을 떠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자미카 프라이스의 동생은 언니가 로스쿨을 졸업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면서 헤어진 남편은 다른 누군가를 또 해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람으로 현재 고향인 뉴욕으로 도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다른 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크라임스토퍼에 제보해 범인이 체포나 기소될 경우 최대 2,000불까지의 현상금이 제공됩니다. 이상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였습니다.